안녕하세요. 이하나 강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류 발전기 구조와 기전력,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전기자 반작용, 정류 불량 작용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직류 발전기의 종류를 한번 이제 보시고요. 그에 따른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직류발전기 하면은 이 직류발전기의 종류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타여자냐, 자여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자라는 말이 무엇인가? 여자는요,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자속 발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속 발생이 이 남타자예요. 다른 곳에서 되는 것이냐, 자속 발생이 나에게서 되는 것이냐. 자, 자속 발생은 어디서 생겨요? 누가 하는 거야? 그쵸? 계자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계자라는 게 전기자하고 따로 있냐? 그러면 타여자 발전기. 계자가 전기자하고 같은 회로에 있냐? 그러면 자여자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자하고 계자가 같은 회로에 있을 때 이게 병렬로 같이 있냐? 직렬로 같이 있냐, 직병렬로 같이 있냐, 이렇게 또 나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렬일 땐 우리가 전류 분배가 되는 거죠, 병렬은. 그래서 분권 발전기. 직렬이니까 직권 발전기. 이 복자는 단수, 복수할 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렬, 병렬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복권 발전기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타여자부터 천천히 그 특징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타여자 발전기는요, 계자와 전기자가 각기 단독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이게 바로 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일이 있고요. 이 코일에서는 자속을 발생시켜준다라고 해서 아, 코일이 곧 계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코일이 굉장히 많이 감겨 있잖아요. 그래서 저 코일의 저항이 클 거예요. 그래서 계자는 우리가 그냥 계자라고 하지 않고 계자 저항 RF라고 써요. 왜냐면 계자는 우리가 영어로 field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자 F, field F를 넣어서 RF, 이거는 계자 저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 코일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전류가 들어가야 자속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자속 발생시키는 전류 IF, 계자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라고도 표현하고요. 자속 발생이 두 글자로 뭐였어요? 그렇죠. 여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자 전류라는 표현도 씁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 그리고 이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원천, 전압원이 있죠. 그래서 직류 전압원을 따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이번엔 전기자 쪽을 한번 볼게요. 전기자, 원통형의 모습에 브러쉬가 이렇게 달려있죠. 여기도 굉장히 많은 권선이 감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자에도 엄청나게 큰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자 저항 이렇게 표현할 건데 전기자 저항은 우리가 RA로 표현을 할 겁니다. A는 아마추어, 전기자를 영어로 아마추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 A를 쓸 거고요. 전기자의 기전력이 생기면서 저 전기자 밖으로 나가는 전류, 이 전류를 우리는 전기자 전류, 아마추어 전류라고 할 겁니다. 자, 이 전류가 지금 어디로 가요? 부하 측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부하 단자를 지나가는 전류를 우리가 부하 전류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부하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부하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좀 그림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로 특징을 먼저 좀 볼게요. 제가 계자 회로에 전압원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압원만큼의 전류가 흘러서 나가게 되겠죠. 이 전류가 계자 저항, 다시 말해서 계자 권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속이 발생합니다. 자속 발생, 그쵸? 그때 전기자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자가 회전을 통해서 자속의 변화량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럼 그때 그만큼의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전력의 크기에 비례한 만큼 전기자에서 외부로 전류가 흘러나가게 되겠죠. 이 전류가 그대로 어디로 가더라?
부하로 가더라. 자, 여기서 잠깐. 부하 전류가 부하를 만나면 그렇죠. 부하 측 단자. 여기에요. 부하 측 단자에 전압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이 전압을 우리는 V라고 쓸 거고요. 이 전압의 이름을 앞으로 단자 전압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부하를 내가 달 수 있을 만큼 다 달았어. 그 한도만큼. 그걸 우리는 전격 전압이라는 표현도 쓸 거예요. 전격 전압. 부하를 내가 달 수 있을 만큼 다 달았다. 부하 N개 달았을 때 걸리는 전압, 전격 전압, 부하 측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갖더라 라고 보시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고 싶은 게요. 만들어지는 전압, 우리 이걸 유도기전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류가 부하로 들어가서 걸리는, 부하 측 단자에 걸리는 전압, 이 부하 전압, 단자 전압 사이에는요. 이 둘의 크기가 같을까요? 아니면 크기가 다를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은 발전기는요. 항상 처음 발전되는 전압이 나중에 부하에 걸리는 전압보다 어쩌다?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책을 통해서, 책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타유자 발전기의 회로 특성입니다. 부하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부하가 없을 때와 부하가 있을 때로 나눠서 우리 책에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부하가 없을 때를 우리는 없을 무자를 써서 무부하시라고 하고요. 무부하시 전기자 측 회로는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예요. 부하 단자가 어때요? 빵 하고 뚫렸죠? 개방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전압이 그대로 어디에도 부하 단자, 여기 부하 단자에도 걸려요. 그래서 부하가 없을 때는요. 만들어지는 전압이나 부하 단자 측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요렇게 써요. 빵개 달렸을 때 전압.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처음 만들어진 전압인 유도 기전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지금 부하가 없죠. 이때 회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개방 상태죠. 폐회로가 아니고 개회로가 돼버렸어. 그러면 일로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그쵸?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부하가 존재할 때는 항상 유도 기전력이 부하 측 단자에 걸리는 이 단자 전압보다 어쩌다? 크다. 얼만큼? 왜 큰 거냐? 자,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전기자 권선을 많이 감아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항이 무진장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흘러서 나와야 되잖아. 전기자 전류가 누구를? 전기자 권선을 나오면 요 관계가 되죠. 그러면 얼만큼? 뭐가 생겨? 전압 강화가 생겨. 전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생기는데 요 보이세요? 요만큼 전압 강화가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전압은 부하에 걸리는 전압보다 수수료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 나올 때 뚝 떨어지는 전압이니까 수수료를 내고 나와야 돼. 이 수수료는 뭘 의미한다?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부하 측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처음 만들어진 전압보다 뭐만큼? 수수료만큼 작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요. 전기자 전류, 그쵸? 여기서 나오는 전기자 전류가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요? 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 이꼬르 부하 전류와 같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의 회로 특징을 봤잖아요. 그러면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이 뭐냐라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타여자 발전기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배자가 내가 만들고 싶은 자속을 그냥 그대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자속을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까 직류 전화번 자체를 큰 녀석으로 바꾸면 되고요. 나 자속을 좀 적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그 전화번 자체를 작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이 뭐냐라고 그러면 항상 계좌 자속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왜? 계좌 전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전압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좌 전류, 다시 말해서 자속이죠. 자속을 자유롭게 조절한다는 말은 곧 유도 기전력, 여기 있죠? 유도 기전력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타여자 발전기다. 자속 조정이 내 마음대로 된다. 다시 말해서 기전력 조정이 내 마음대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을요, 우리가 곡선의 형태로 볼 거예요. 이 전기기기는 곡선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은요, 자, 무부하 포화 곡선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이게 뭐냐? 부하를 달지 않고 포화를 시켰을 때의 특징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가로축이 의미하는 게 자속을 계속적으로 발생하겠다라는 의미니까 계좌전류축이 됩니다. 계좌전류만큼 자속이 계속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세로축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계좌전류가 빵일 때는 자속이 빵이니까 전압도 없다가 계속 증가하면 증가함에 따라 계속 기전력도 증가. 근데 보세요. 증가 폭이 감소하죠. 변화량이 감소하잖아. 그러다가 결국에 일정해지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철심의 자기 포화 때문이죠.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무부하 포화 곡선이에요.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자기 포화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해지겠구나. 이런 특징을 이 곡선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곡선은요. 외부 특성 곡선이에요. 자, 우리가 외부에다 뭐 달아? 그렇잖아요. 부하 달잖아요. 그래서 부하를 달았을 때 전압과 전류의 특징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곡선을 보시면요. 가로축이 의미하는 건 부하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고요. 세로축이 바로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봤는데 지금 부하를 달 수 있을 만큼 다 달았어. 전부하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전부하 시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 정도였대. 그럼 그때 걸리는 전압이 여기요. 이 크기였대요. 그러니까 그때 전격 전압은 요만큼이었겠구나를 보시면 되는데 무부하 시 이게 뭐랑 같다 그랬어요? 유도 기전력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전압하고 부하를 다 달았을 때 전압하고 어때요? 전압 차이가? 요만큼 나더래. 이거는 뭐예요? 떨어진 전압이잖아요. 이게 바로 수수료구나. 어디에서 생겼던 전기자를 거쳐 나오면서 생겼던 그 수수료만큼 빠진 그런 형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 만들어진 것보다 살짝 떨어진 전압이 걸리는 거죠. 자,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요. 마치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겼다. 그런 특징이다. 그래서 수하 특성이고요. 이거는 완벽한 수하 특성은 아니야.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런 게 진짜 수하 특성이고요.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약간의 수하 특성.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처음 만들어지는 전압보다 나중에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는구나. 그게 더 작구나. 이런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특성이 약간의 수하 특성의 형태를 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까지는 타여자 발전기였어요. 계자와 전기자가 서로 각기 독립된 회로를 구성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부터는요. 자여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기자와 계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여자 발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바로 분권 발전기입니다. 분권은 전기자와 계자가 서로 병렬로 접속되어 있는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병렬로 접속되어 있는 발전기라고 써 있죠. 그래서 병렬 접속인데, 자, 여기 꼬부리가 보여요. 이게 코일이라 그랬죠. 코일이 의미하는 건 계자권선. 자, 그리고 여기 원통형의 브러쉬가 보여요. 그쵸? 이게 전기자권선.
전기자 회로와 계자 회로가 지금 보세요. 어때요? 요렇게 병렬로 놓여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전기자에서 전류가 나오면 분배가 될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류 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분권 발전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뭐가 있어요? 부하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여기는 부하, 반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분권 발전기를 공장에서 처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전기자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전기자를 돌리는데 전압이 없어, 안 생기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그쵸? 처음 만들어져 왔는데 계자에 전류가 흐를 리가 없고 자속이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발전 불능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제일 처음에는 상여자 발전기처럼요. 요렇게 살짝 전압원을 붙였다 떼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자속이 생겼을 텐데 이 자속이 전압원을 뗀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 않죠. 약간의 잔류자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류 자속을 가지고요. 회전을 시키니까 기전력이 좀 미약하게나마 나왔고 이 기전력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이 전류가 다시 계자로 뭘 보내줘요? 전류를 보내주죠. 그쵸? 그러면서 이 자속이 점점 증가해서 정상 상태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압을 확립시켰다라는 표현을 해서요. 전압 확립이다라고 해요. 자여자 발전기는 타여자 발전기와 다르게 계자에 전원장치가 따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압 확립을 먼저 시켜주고 계속 구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이 바로 분권 발전기의 전압 확립 조건이야. 봤더니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잔류자기요. 전원장치를 붙였다 떼면 잔류자기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잔류자기에 의해서 이제 전압을 좀 확립을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잔류자기를 점점 불씨가 작았는데 얘를 점점 키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키워야지 역회전 시켜가지고 잔류자기를 소멸시키지 말아라. 자, 역회전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압원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계자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이런 전류가 흘렀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류가 위로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 전류, 그러니까 처음에 흘려줬던 이 여자 전류와 같은 방향의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반면 얘를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역회전을 시키잖아요. 그럼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돼요.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돼? 상쇄되겠죠. 그래서 아예 없어진다. 뭐가? 잔류 자기 자체가 아예 없어져. 그래서 역회전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회전하면 안 돼요. 잔류자기가 모두 다 없어집니다. 자, 디귿 볼게요. 디귿은 무슨 말이냐? 계자 저항값은 임계 저항값보다 작아야 된다. 자, 보시면 우리가요. 계자 권선이 원체 많이 감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자 권선 저항 자체가 되게 커. 그래서 계자 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크지 않아요. 처음부터. 소량의 전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계자 저항의 저항값을요. 제가 증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증가에 너무 저항이 크면 전류가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속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계자 저항값은 한계값을 넘어가지 말란 뜻이야. 무슨 한계? 계자 전류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계자 전류는 그래도 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라. 한계를 넘어가서 계자 전류 값을 0으로 만들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자 저항값은 항상 임계값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회로 보면서 회로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 전압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럴 때
계자에서는 자속을 발생시켜 주고요. 전기자는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속의 변화량을 만들어내면서 기전력을 발생시킵니다. 이 기전력의 크기만큼 전기자 밖으로 전기자 전류가 나가게 되고요. 이 전기자 전류가 이 접속점에서 일부는 계자로, 일부는 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발생된 전류. 다시 말해서 전기자 전류는 누구? 계자로도 가고 부하로도 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볼까요? 봤을 때 처음 발생한 전압, 우리 기전력이죠. 유도 기전력은 이 부하 전류가 부하를 만나면 부하 측 단자에 전압이 걸리게 되죠. 이 단자 전압. 단자 전압보다 항상 클 것이다. 맞잖아요. 얼만큼 클 것이다? 수수료요. 전기자 권선을 지나쳐서 나오면서 생기는 전압 강화만큼 더 클 것이다. 반대로 쓰면요. 처음 만들어진 값보다 작을 것이다. 얼만큼? 수수료만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책에는 무부하시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부하시, 부하가 없을 때 그림으로 그려보면 계자가 있고요. 여기 전기자가 있고요. 그리고 부하가 없어요. 이렇게 빵꾸 뻥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도 기전력은 여기죠. 발생한 유도 기전력은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과 같고 그 다음에 또 뭣도 같아요? 병렬 회로죠.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이 각각의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모두 다 같죠? 그래서 요 계자에 걸리는 전압하고도 같다. 선생님, 계자에 무슨 전압이 걸려요? 전압은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여기서 발생되는 기전력만큼 전기자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 전기자 전류가 어디로 가요? 계자 권선으로 그대로 다 들어갈 거잖아요. 계자 전류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 계자 전류가 계자 저항을 만나게 되면 이 전압이 뜨겠죠. 그래서 무부하일 때 무부하 단자 전압과 계자 전압은 모두 다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전기자 전류가 모두 어디로 들어간다고? 계자 전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자, 부하가 존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도 기전력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보다 크다. 얼만큼 크다? IA, RA만큼 크다. 수수료만큼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봐요. 아까 했던 말의 연장이긴 한데요. 계자가 있어요. 전기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R, RA, RF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자속을 주게 되고요. 자, 여기 회전을 하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고요. 기전력의 크기만큼 전기자 전류가 흘러나가게 되면서 여기는 일부는 계자로, 일부는 부하로 들어간다고 했어. 그러면 이 전류가 부하를 만나면 요 부하, 단자에는 V라는 전압이 끼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뭐가 돼요? 계자 전류가 계자 저항을 만나면 여기에도 계자 측 회로에 전압이 걸리게 되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분권 발전기는 병렬로 접속되어 있는 발전기다. 병렬 회로라는 뜻이에요. 병렬 회로는요. 뭐가 같다? 각각의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 계산해 볼까요? 얘는 뭐였어요? I가 R을 만날 때. 얘는 뭐였어요? 계자 전류가 계자 저항을 만날 때. 그러면 얘는 뭔데요? 얘는 기전력이 생겼다가 전기자 전류가 전기자를 거쳐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때 생기는 전압 강화까지 생각해 줘야죠. 이게 서로 같아요. 이게요. 부하가 있을 때예요. 그 말이 곧 요 두 번째 식이 됩니다. 자, 이 유도 기전력은 누구하고 같다는 거예요? 계자 전압과 거기에 수수료를 더한 것과 같더라. 왜? 여기 부하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나 계자에 걸리는 전압이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병렬 회로의 특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회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권 발전기도요. 제가 기기 뭐 좋아한다 그랬어? 곡선 좋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선으로 특징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무부하 시켜놓고 포화시켰을 때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 그 곡선을 본 건데 얘도 뭐 패냐 계좌 전류 계속 증가해봤자 철심에 포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고 딱 봤더니 타여자하고 완전 다르죠. 자, 타여자는 곡선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가로축은 계좌 전류, 세로축은 기전력이었는데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구조를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분권은 어디서 시작했어? 0에서 시작 못했잖아요. 왜요? 전압 확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느 일정 정도의 전압은 있고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 얘 자여자구나. 타여자 아니구나.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고요. 타여자는 0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여자는 0에서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계좌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전력도 증가하지만 결국에는 철심의 자기 포화로 인해서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오더라. 자, 네 번째는 외부 특성 곡선이에요. 외부에다 뭐 단다고요? 그렇죠. 부하 단다고.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에 흐르는 전류, 부하에 걸리는 전압 사이의 관계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축은 부하에 흐르는 전류, 세로축은요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보니까 요거 뭐예요? 그쵸? 무부하일 때 전압, 다시 말해서 발생되는 유도기전력보다 봐봐, N개 달았을 때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이 정도 크기였는데 그때 걸리는 전압이 요만큼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아, 얘도 처음 만들어진 전압보다 좀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수하 특성. 얘도 약간의 수하 특성을 가집니다. 수하 특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 항상 큰 거야? 처음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큰 거야. 자, 근데 얘는 한 단계 좀 더 나가볼게요. 제가 발전기에다가요. 다시 한번 발전기 살짝 그려볼게요. 계좌, 전기자, 그리고 여기가 부하측 단자죠. 부하를 계속 다는 거예요. 이거 뭐 시킨 거야? 과부하 시킨 거죠. 과부하 시켰어요. 자,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 집에 부하 연결할 때 직렬로예요, 병렬로예요? 그쵸? 병렬로 한다 그랬잖아요. 왜? 다 같이 일정 전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병렬이에요. 자, 우리 병렬로 부하를 계속 달면 전체 합성 저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쵸? 합성 저항은 점점 작아진다. 그러니까 부하로 들어가는 전류는 어떻게 된다? 아이 신나 커진다. 저항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보세요. 보시면 전류가 잠시나마 좀 커졌어요. 전격보다 좀 더 갔잖아, 오른쪽으로. 그쵸? 커졌는데 어떻게 돼요? 훅 떨어지네요. 그쵸? 완전 소전류가 되는 거야. 왜 그런지 볼게요. 처음에는 부하 측의 전류가 커졌어요. 근데 얘네 구조가 어떻게 돼? 발생하는 전기자 전류를 계좌하고 나눠 먹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많아진다는 건 계좌로 들어가는 전류가 적어진다는 뜻이고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작아진다는 뜻이고 그럼 기전력이 작아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전력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자 전류 작아져. 작아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작아지는구나. 소전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와 자여자 발전기 중에서 분권 발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나머지 발전기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